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범양건영이 반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거래 정지 중입니다만은 이번에 그 반기 보고서 상의 수치, 이걸 좀 살펴보고, 그리고 반기 검토 의견이라고 그러죠. 네, 반기는 감사 의견이 아니라 검토 의견이라고 하는데, 자,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생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검토 의견이 단기에 의견 거절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작년도 것도 이제 의견 거절이 나왔었고. 자, 그러면 이 반기의 의견 거절이 나왔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회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네, 이것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 대박주를 이번에 하나 찾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금년도 영업이익보다 내년도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낼 수 있을 가능성 있는 종목. 이런 건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범양건영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제는 반기 검토 의견이 이게 이제 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이 바로 뭐 상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개선 기간은 받았죠. 그죠? 다만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 정도, 그 정도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말까지 재무제표가 오게 되면, 그러니까 내년 초반에 나오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감사 의견이 이때도 부적정이면, 그렇다면은 사실 퇴출이에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의견 거절, 올해 의견 거절 두 번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반기 검토 보고서 의견이 의견 거절이라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치를 좀 살펴보고 과연 회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생을 하기 위한 방법은 뭔지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 금감원에 가서 전자공시에서 이번에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의견 거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네. 하지만 이게 반기 검토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못되는 건 아닌데,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어, 이렇게 계속 기업이 될 수 없을 것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역시 사유로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검토 범위의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의견 거절이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한 그 사유를 여기 기재를 해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연결 재무 상태표를 보면, 자, 유동자산 나와 있고요. 유동부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현금성 자산, 현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그 기업이 영위를, 계속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면 현금성 자산이 7억 7,300만 원.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까지 해서 11억 정도 있는 정도네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 정도로 한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변한 상태예요, 지금. 단위가 원이죠. 네,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 현금이 꽤 있어야 기업이 그 혈액이 흐르듯이 인체로 따지면 그래야 이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일단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본금 274억 가지고 이 회사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다. 원전이죠, 원전. 본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자본 총계가 이번에 반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134억이에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본 잠식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죠? 작년 같은 경우는 반기에 188억 정도의 자본 총계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 총계 부분을 이거를 일단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우리가 이 자본 총계는 이제 나중에 좀 증가를 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자본금 자체 요거를 줄여야 됩니다. 그죠? 네, 이걸 줄이고 이거를 좀 늘려야 그래야 자본 잠식도 피해가면서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감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감자라 하더라도 자본 총계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이제 보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자본 총계가 그 정도의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누적된 결손금이 지금 773억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773억. 자, 이게 자꾸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뭐 자본이나 뭐 자본 총계 변화를 가해도 자, 결손금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영업을 잘 못해가지고 결손금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이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일단 그 영업 손실 뭐 이런 부분을 보면 218억 손실입니다. 작년에 163억 손실이었다가 손실이 더 늘어난 그런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어떤 감자 절차를 해가지고 그 자본금을 줄여야 됩니다. 일단 그죠? 그리고 자본 총계를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감자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이 될 수 있는 모습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다른 기업을 합병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 합병을 당하겠어요. 다른 기업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자산을 자꾸 매각해서 현금을 손에 좀 쥐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영업 실적을 회복을 해서 이익을 내고 손실 규모를 줄여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일단 뭐 자산 매각, 뭐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뭔가가 좀 있을까, 돌파구가 좀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이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 주 7항목, 13항목, 16항목 요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번 항목으로 한번 가보면 여기 이제 이게 나왔죠.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그러니까 이 어떤 가압류라든가 질권 설정이 된 부분들을 좀 풀어야 합니다. 그죠? 금융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다 가압류가 걸려 있거나 뭐 질권 설정이 돼 있거나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런 것들을 풀어서 금융상품 중에서 어느 정도 좀 건질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전부 다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13번 항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3번 항목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자고요. 유형자산도 매각되면은 그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 네, 이것이 이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지금 강제 경매 개시 결정된 것도 있고 뭐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일부는 그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돼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 유형자산 매각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16번 항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번 항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리스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막 이 건에 대한 변동이 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튼 돌파구는 자산 매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건과 관련한 부분은 좀 있었죠. 7월 21일 날 그 공시에서 어,
도운군의 건물 및 토지, 네, 이 종속회사죠. 범양 플로이, 네, 이쪽을 그리고 처분을 했어요. 111억. 이거는 장부 가격이고 실제로 돈 들어온 거는 좀 적어요. 네,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요 정도 설명이 돼 있죠. 근데 이게 7월 21일 날 매각된 것이기 때문에 요것은 반기 보고서가 6월 달 것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영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자산 매각건에 대한 공시가 여러 개 나와야 되겠죠. 금액도 좀 크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죠. 감자라든가 또는 어떤 자산 매각이라든가 뭐 M&A라든가 영업 실적이 좋아진다든가 막 이런 부분에 어떤 진전 상황이 좀 있어야 결국은 이 개선 기간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치가 꽝이에요. 지금 범양 건영이. 그죠? 네.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소하는지 요걸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제가 그런 건에서 어떤 변동 요인이 있고 하다면은 그것을 막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신속히 정보를 드릴 겁니다. 지금 여하튼 굉장히 어렵지만 그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판단을 드릴 거예요. 범양 건영이라고 문자를 좀 주시면 제가 그 정보와 판단을 좀 드리면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아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는 거는 범양 건영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으로 초대를 해드려서 보다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와 판단을 뭐 작은 도움이지만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여하튼 지금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죠. 어차피 거래 정지 상태니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박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오고 계신 대박주,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000원 내지 13,000원대.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2천억에서 한 5천억 수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은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 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누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요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슬쩍 눌림목 한 번 정도 주는 그런 정도 타임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돼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슈건 때문에 내년의 매출이 금년에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이익이 금년도 영업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증권사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 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 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네, 그리고 자본 총계가 자본의 10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 두말하면 숨가쁜 거죠.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예,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